확률 단원입니다. 처음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.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경우의 수, 합의 법칙, 곱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전체 확률 단원에서 50% 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. 한 80%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.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요 세 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반복해서 외우고 이해하고를 해야 됩니다. 엄청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경우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요 사건이라는 뜻도 이제 알아야 되죠. 사건은 사건이 일어났어 이랬을 때 어떤 뭐 도둑이 들었거나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거나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죠. 뭔가 일어난 거예요. 이미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,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던지는 과정 또는 막 굴러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, 주사위가 탁 나온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죠. 용어로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, 결과 하나만 외워도 사실은 됩니다.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케이스죠. 케이스. 경우의 수는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. 이런 경우. 주사위 같은 경우는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, 4, 5, 6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요. 그래서 number of cases, 경우의 수, 나올 수 있는,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될 수 있는지 그 경우의 개수를 얘기합니다.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합의 법칙,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, 또는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, 원래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다 세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.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6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그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은 6이 나오잖아요.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, 1 나오는 경우 더하기 2 나오는 경우 더하기 6개를 다 더했을 때 6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게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에요. 경우를 모두 다 더하는 거죠. 당연히 모든 경우를 다 더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. 합의 법칙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나오는 경우를 모두 더해야 되는 겁니다. 그거를 굳이 용어를 붙여서 합의 법칙이라고 했는데,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세서 다 더해야 돼요. 그것이 경우의 수입니다.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를 생각해 보죠. 첫 번째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, B 주사위가 1이 나올 수도 있고,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2가 나올 수도 있죠.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3, 4, 5, 6이 나올 수 있죠. 그러면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6가지죠.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예요. 1, 2, 3, 4, 5, 6의 경우를 다 더하면 6가지잖아요. 근데 A가 2가 나왔을 때 또 B 주사위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6가지가 되죠.
그것도 모두 다 더해요. A가 3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또 6가지죠. 그것도 다 더해요. A 주사위가 6이 나왔을 때도 B 주사위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가지 다 더해요. 그러면은 A 주사위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B 주사위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36개를 다 더하는 거죠. 그 모든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서 36가지가 나오는 경우를 다 세서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. 그게 원칙이죠. 그런데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산할 때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5번을 더해서 이걸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2를 5번 더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5라는 계산을 사용해서 이게 10이라는 것을 간편하게 계산을 하죠. 그런 것처럼 지금 합의 법칙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그거를 곱하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주사위가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6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. A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도 B 주사위는 6개가 나올 수 있고 A 주사위가 3일 때, 4일 때, 5일 때, 6일 때 모두 B 주사위는 똑같이 6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죠. 그러면은 A 주사위 6개 모두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6개로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6 곱하기 6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. 그게 곱의 법칙이에요. 어떤 한 사건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일일이 더하지 않고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보고 물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여기서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을 배우는데 그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. 지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. 자꾸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. 1, 5가 적힌 카드 5장으로 두 자리 숫자를 만들었을 때 홀수인 경우의 수 구하기. 12자리가 1일 때 1위 자리는 3하고 5 두 개만 올 수 있죠. 그리고 10의 자리가 2일 때는 뒤에 1, 3, 5 세 가지가 올 수 있네요. 다음에 12자리가 3일 때 5일 때는 1위 자리에 두 개만 올 수 있고 12자리가 4일 때는 뒤에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. 10의 자리가 홀수일 때는 뒤에 두 가지 경우만 올 수 있죠. 이게 12자리가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, 세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두 가지 해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은 12가지가 되죠.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합의 법칙이에요. 각각의 경우를 모두 더해서 합의 법칙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. 그런데 잘 살펴보면 10의 자리가 1, 3, 5일 경우에는 뒤에 오는 1의 자리가 경우의 수가 모두 다 2죠. 2. 모두 다 2예요. 그러면은
12자리가 1, 3, 5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뒤에 오는 경우가 모두 다 2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로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12자리가 2 또는 4일 경우에는 1위 자리가 모두 세 가지가 오죠. 2, 4.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오죠.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하는 거예요. 3 곱하기 2는 6이고 6 더하기 2 곱하기 3은 6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은 12가 되죠. 이것이 곱의 법칙이죠. 3 곱하기 2가 곱의 법칙이고 2 곱하기 3은 곱의 법칙이고 이것을 두 개 더한 것이 합의 법칙이죠. 자,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했죠.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은 자꾸 봐야 됩니다. 요 위의 예에서는 모두 합의 법칙으로만 경우의 수를 구했고 요 아래의 경우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경우입니다.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